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관세 환급 특례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에 대한 환급 특례법을 배울 텐데, 자, 아무튼 저는 신호근이고요. 하여튼 요거는 이제 제가 작년하고 이제 올해까지 이제 올해 또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관세법 우리 2차 시험에서 어떻게 다가서야 되냐면은, 우리 2차 시험에서 이제 1교시에 이제 관세법 플러스 이제 환급특례법이 나와요. 일반적으로는 얘가 5개가 나오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1개가 나와, 문제가. 근데, 왜냐면은 이제 한 문제가 일반적으로 나온다고 봅니다. 한 문제가. 근데 중요한 게 예전 기출문제부터를 보게 되면은 얘네들은 이제 한 과목이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어요. 보면은 이제 관세법상 환급이 있죠. 관세법상 환급. 과, 계, 지, 종까지. 이게 이제 관세법상 환급이잖아. 근데 요거랑 이제 환급특례법상 환급에 대해서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환급특례법상 환급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돼. 그냥 한 문제 시험제 나온다 생각하면 안 되고, 만약에 관세법상 환급이랑 환급특례법상 환급 비교하는 문제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봐야 된다. 꼼꼼하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교재도 좀 색다르게 구성을 했고, 끊기도 하고, 보면 이제 교재 단원별로 맨 앞에 목차도 좀 만들어 놨고 한 이유가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세부적으로 보자라고 해가지고 교재를 좀 만들었어요. 아무튼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한 문제가 일반적으로 나온다는 거. 하지만 이제 비교되는 문제가 나온다는 것까지 해야 된다. 왜냐면은 내년에 꼭 붙어야 되니까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그 강의 수를 보게 되면은 강의 보면은 이제 다른 비교 웬만하면 안 하는데 보면은 이제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 환급특례법에 대해서 별도의 강의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관세법 2차에서 일부 조그만 2-3시간 정도 할 텐데 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이제 강의 계획서 있는 대로 좀 오도 되어 있죠. 그리고 한 이유는 그게 아니라, 왜냐면은 요렇게 다른 데는 좀 요렇게 일반적으로 요렇게 하는데 저는 요렇게 이제 기본 강의를 구성을 한 이유가, 왜냐면은 요렇게 하면은 그냥 맛만 보는 거고 이해가 안 돼. 근데 요렇게 하게 되면은 제가 단원별로 세부적으로 합니다.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그래서 이해가 완전히 돼야 돼. 왜냐면은 우리는 이제 쓰는 시험이니까 서술형 시험이니까 완벽하게 알아야 된다고. 완벽하게. 그래야지만 이제 쑥쑥쑥 쓰지, 이제 어렴풋이 알고 혼자 공부하게 되면은 감이 안 와요. 왜 이렇게 개별한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간이적인 환급이 무엇인지, 평균세 지면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의미를 알아야지만이 쓸 수가 있지, 요즘같이 10% 뽑는 시험에서 남들이랑 똑같이 하면은 아마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좀 시간 투자 많이 했어요. 보면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그 수업 시간에 공부 다 하고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혼자 공부할 때 최대한 시간을 좁히도록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완전 집중을 해주세요. 그죠? 그러면은 남들보다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으니까.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제 교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환급특례법이 있는데 환급특례법이 있고 법률이죠. 환급특례법이 있고 여기에 이제 시행령이랑 시행규칙이 있어요. 규칙까지. 근데 환급특례법이 보면은 20 몇 조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규칙도 되게 적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 법령의 책의 순서 그대로 바꿨습니다. 그대로 갖고 왔어. 그래서 법 조문 있고 아래 시행령, 시행규칙인데 박스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요거를 순서를 따랐습니다. 순서 따랐어. 이거 책에 바꾸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은 관세법이나 환급특례법 시험이나 이제 2차 관세법 강사분들이 말을 했을 거예요. 보면은 법 체계대로 서술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서술하게 되면은 이게 모범 답안이 달라요. 그래서 법 체계 위주로 서술하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그게 맞아요. 제가 봐도.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자, 환급특례법 환급 관련된 관세청 고시 같은 경우에는 총 5가지인가 6가지가 있어. 보면은 나중에 다 할 겁니다. 근데 가장 일반적으로 환급특례법을 이제 받쳐주는 고시가 있는데 얘는 뭐다? 관세청장이 고시합니다. 관세청장이 고시를 하게 되는데 요거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에 관한 고시라고 되어 있어. 요게 양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논란이 있을까 봐 정리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으니까. 자, 보시면은 관세청장 고시가 있는데 이거는 양이 상당히 많다. 보면은 출력하게 되면 한 요 정도가 돼. 엄청 많죠? 이게 이제 관세사들이 실제 업무를 하면서 이제 보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야. 고시 내용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중요한 내용들. 뭐냐? 하나 얘기할까요? 자, 보시면은, 아직 내용은 저는 여러분들 하나도 모르고 있다 생각하고 봅니다. 자, 이 내용 보면은, 이게 있어. 황금텔레법에서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 지금 몰라, 뭔지? 기초, 원재료, 납세, 증명서라는 게 있다. 기초, 원재료, 납세, 증명서. 근데, 황금텔레법을 보게 되면은, 황금텔레법 보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용어 저희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소요량, 뭐 계산서 이런 거 있잖아요. 표현들 이런 거 황금텔레법에 있다. 이런 규칙에 있다. 없어요. 어디 있다? 고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황금에 관한 고시, 얘는 소요용 산정에 관한 고시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가 아니라 필요한 개념 정도 그런 것들만 다 갖고 온 거지 다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또 환급할 때 필요한 그 서식이 있어요. 서식. 환급 신청서 그런 것들을 다 박아놨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것들을 봐야지만이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걸랑. 다 법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 황금텔레법을 그냥 땅땅땅땅 법만 해가지고 수험 준비해서 시험에 간다? 그러면은 점수 남들과 그 차이가 없어.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따라오신다면은 여러분들은 내년에 그냥 마음 편안하게 시험장 갈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앞글자도 많고 보면은 황금은 이해가 많이 돼야 돼. 그리고 또 황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중요한 게 관사 중에서도 환급을 많이 하는 관사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관세법이나 뭐 취직하게 되면은 뭐 통관도 조금 하고 컨설팅부터 시키거든. 보면은 거의 다 FTA나 AO나 뭐 그런 것들. 그죠? 그래서 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이 된 다음에 이제 환급을 들어가게 되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술이다. 기술이기 때문에 오랜만이네. 기술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도 많이 이제 질문이 와요. 관사들이. 그래서 몇 명은 오늘 2명 온다는데 오지도 않네, 이 새끼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해되는데. 그래서 환급을 잘 해야지만이 된다. 그리고 또 이제 개인적 얘기하면은 저는 이제 제가 관세본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 물량 중에서 수출이 한 6, 7이고 수입이 한 3, 4예요. 왜냐면은 수출입이 6, 7일 것 같아. 다 영업했겠지, 내가. 근데 거기다 환급에 대한 기술을 많이 써가지고 업체한테 예전보다 더 많은 환급금을 이제 하게 하는 게 내 주특기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보면서 이게 그냥 하지 말고 보면 이제 책도 좀 깔끔하게 보셔야 돼요. 필기할 거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연습장에 있으면은 그걸로 다 옆에다 쓰시라. 옆에다 필기한 것들. 그래서 좀 글씨를 좀 빨리 쓰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재 같은 경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집중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오셨는데 시간이 소중하다고. 오늘 그러니까 이번에 황금텔레 보면서 내년에 한 문제 10점은 꼭 맞춘다 생각하고 보세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황금텔레법이 구성이 되는데 맨 처음 우리 교재 보시면은 제가 이제 황금에 대한 기본적인 맵을 그려놨어요. 가장 기본 맵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알아야지만이 황금에 대해서 알지. 요것도 모르면은 계속 법만 본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황급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고등학교로 지금 갓 졸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주세요. 그렇죠? 자꾸 집에 가서 이거를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정리하세요. 오늘 지금 바로. 그러니까 딴 생각하면 안 된다고. 오늘 바로 수업 들으면서 옆에 있는 하얀색 그 A4지에다가 정리하면서 메모하면서 보셔야지 집에 가서 뭐 정리한다? 안 됩니다. 그러면 시간 낭비고, 그러면은 관사 일 못해. 관사는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빨리빨리.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공부도, 그래야 시험부터요. 자. 처음에는, 우리 교재를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은 고등학생 생각하고, 관세법도 안 배운 사람을 생각하고 내가 가르쳐 할 테니까. 그래서 시간 투자한 거라고. 자, 보세요. 재밌을 겁니다. 재밌어. 이게 다 돈 되는 거야. 나중에 관사 되시면은. 그대로 하시라고. 자, 볼게요. 자, 가장 스타트는 이겁니다. 관세란이라는 거예요. 관세란. 아이고. 다 잘 아시겠죠? 1, 2차 다 공부하셨으니까. 관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얘는 이제 간접세. 환급 측면에서 보면은 관세는 중요한 게 성질에서 요겁니다. 소비세입니다. 소비세. 이게 중요해.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재밌으니까. 관세는 소비세야. 소비세는 무엇이면은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될 이게 중요해. 사용될 것을 전제로 우리나라 수입되는 외국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14조에 따라서 뭐다? 관세법 14조에 따라서 뭐다? 관세를 부과합니다. 관세법 14조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한다. 중요한 게 있어, 표현이. 뭐다? 우리나라에서 소비돈으로 사용된 것은 뭐다? 전제로라고 되어 있어. 전제로 되어 있어. 전제로 이렇게 되어 있어. 전제로 되어 있어.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소비될 것이 전제가 아닌 경우에는 수입할 때 어떻게 한다? 우리나라에서 소비돈으로 사용될 것이 아니야. 우리나라 좀 있다가 다시 해외로 다시 나가. 그런 경우 어떻게 한다? 아, 고등학생들이지? 죄송합니다. 뭐다? 면세합니다. 면세. 그렇잖아. 우리나라에서 소비돈으로 사용될 것이 아닌 경우에는 수입할 당시에 우리가 소비돈으로 사용될 것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면세한다. 무슨 면세? 두 가지가 있지. 재수출 면세. 재수출 감면세를 하지. 그쵸? 다 아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래서 과연 소비세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또 중요한 게 보면 뭐냐면은,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물품이 수입이 되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소비돈은 사용되지 않고 다시 수출이 나갔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다? 소비돈 사용되지 않았으니까 뭐다? 납부한 관세를 환급을 해줘야 돼. 이게 바로 뭐다? 소비세 원칙이야. 소비세 원칙. 우리나라에서 소비돈은 사용되지 않고 수출이 됐습니다. 수입할 때는 뭐다? 관세를 납부를 했습니다. 관세 납부했어. 근데 소비돈은 사용될 줄 알고 관세를 납부했는데 소비돈은 사용되지 않고 다시 우리나라에서 나갔어. 수출했어. 그렇죠? 그럼 뭐다? 관세 환급을 해줘야 돼.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왜 합니까? Why?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소비돈으로 사용될 것이니까 우리나라에서 나갈 때는 관세를 다 제거하고 그다음에 소비돈으로 사용된 국가에서 관세를 부과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관세를 다 제거하고 그 국가에서 관세를 부과하고 거기서 또 소비돈으로 사용이 되겠지. 그렇죠? 또 보세요. 자, 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수입신고서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수입신고 이렇게 딱 종이가 딱 있지. 수입신고서 보면은. 근데 여기쯤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뭐라 나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 수출용 원재료냐? 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 수출용 원재료냐? 라고. 또는 내수용 원재료냐? 내수용 원재료냐? 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 그러면 이제 관세사들을 수입 신고할 때 뭐로 쓸 것 같아요? 뭐로 쓸 것 같아? 체크를 1번으로 할 것 같아? 2번으로 할 것 같아? 관세사 수입 신고, 어떤 물품이 들어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수입 신고할 때 관세사들이 수출용 원재료 신고할 때 아니면 내수용 원재료 신고할 때 이거에 대해서 화주한테 전화합니까? 이거 전해가지고 이거 지금 돌멩이 들어오는데 이거 수출용이에요? 내수용이에요?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거야, 이거. 내수용. 결론. 수입 신고를 할 때 수출용인지 내수용인지 원재료에 대해서 표시할 때 이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가 않아.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자, 우리 혹시 대외무역법 보셨나요? 대외무역법 보셨나요? 보시면은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약간의 혜택들이 있어. 대외무역법 보면은. 대외무역 공부 안 했나? 하여튼 대외무역 보면은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어. 뭐 원산지 표시 면제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러한 용도로 쓰이는 거야. 그러한 용도로 얘는. 결론. 수입할 때 수출용 원재료인지 얘가 아니면 내수용 원재료인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건 뭐다? 대외무역법이다. 만약에 수출용 원재료로 수입할 때 체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뭐다? 이때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게 맞겠지. 왜냐? 물품이 들어왔는데 이때 수출용 원재료로 수입돼. 우리서 제조 가공한 다음에 다시 수출이 돼. 근데 그러면 이때 관세 부과하고 다시 나갈 때 관세를 환급해줘. 귀찮잖아. 업체가 부담이 되잖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러한 수출용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원칙상 보게 되면은 이때 우리나라에서 제조한 다음에 다시 나갔기 때문에 이때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관세도 부과하고 제조 가공에 또 그대로 관세를 또 환급을 해줘. 관세 10만 원을 납부했어. 근데 또 나가면은 10만 원 환급해줘. 그럼 국가에서 이익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수출용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환급을
할 필요도 없이 이때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되는데 아까 뭐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뭐다? 소비 또는 사용되고 전제로보다 외국인보다 일단 관세를 부과를 해. 일단. 무조건 일단 관세를 부과한다. 이게 수출용인지 내수용인 상관없이 뭐다? 일단 관세를 부과합니다. 일단 관세를 부과를 해. 일단 관세를 부과하는 거야. 그죠? 이 개념이 일단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결론, 노란색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머릿속에서는. 아, 우리나라에 A라는 물품이 수입이 되는 경우에는 이게 수출용 원재료로 쓰이든 뭐로 쓰이든 일단 관세를 부과를 한다라는 것이다. 그게 중요해.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릴 겁니다. 예시. 요게 이제 관세 환급의 가장 기본이야. 환급의 기본. 베이직. 이제 영어 많이 쓰기로 했으나. 베이직이야, 베이직. 베이직. 관세 환급의 베이직. 그리고 또 뭐다? 관세 환급의 원칙이야. 원칙.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인드가 있는 다음에 공부를 해야지 그냥 법 보면은 이렇게 뭔지 막 난리나. 그죠? 자, 우리나라에, 길게 씁시다. 우리나라에 이제 A라는 그 업체가 있습니다. A라는 업체가 있어. 얘는 뭐냐면은 얘는 제조업체야. 제조업체. 제조업체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제조업체야. 얘는 뭘 만드냐면은 얘는 뭘 만들까요? 내가 하는 거 합시다. 에어백 만들어. 에어백. 자동차에 들어가는 에어백을 만들어. 에어백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부품이야. 자동차의 전용 또는 자동차의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품은 어디로 됩니까? 일반적으로 수용자한테는 87085에 분류가 돼. 에어백은.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중국에 있는 자로부터 물품을 뭐한다? 수입을 합니다. 수입합니다. 뭘 수입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베어링을 수입을 해. 베어링. 베어링 뭐냐?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베어링은 택배 84825에 분류한다. 베어링은 84825에 분류한다. 자, 그래서 베어링을 우리나라에 수입을 합니다. 수입 같은 경우에는 출항 전, 입항 전, 보세구역 반입 전, 보세구역 반입 후 신고를 할 수가 있지.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 보세구역에 이 물품이 반입이 되었을 때 이때 뭐 한다? 이때 수입 신고를 한다. 잘 보셔야 돼. 엄청 재밌어, 환급은.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한 달에 번씩 환급 교육을 하거든요. 억지로 듣는 거지. 아무튼 수입 신고를 해. 수입 신고하게 되면은 무슨 신고한다? 수입 신고도 하고 가격 신고도 하고 납세 신고도 합니다. 이 물품은 베어링은 얼마냐? 물품 가격이 인보이스를 보게 되니까 물품 가격이 이렇게 되어 있어. CIF 가격 얼마나 나올까? 100달러라고 되어 있어. 100달러라고. 뭐가? 단가가 100달러라고 되어 있어. 그리고 수량은 몇 개냐? 몇 개 할까요? 수량은 딱 쉽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수량 같은 경우에는 1만 개야. 1만 개. 1만 EA가 수입이 돼. 수량 곱하기 단가는 뭐예요? 어마운트. 금액입니다. 금액. 수량 곱하기 단가는 뭐다? 금액이다. 글씨 잘 쓰죠? 잘 쓰네 내가. 나 이렇게 기특하네. 잘 쓰죠? 수량 곱하기 단가는 금액이다. 100달러 곱하기 1만 달러 해봅시다. 얼마입니까? 100만 달러야. 100만 달러. 비싸네. 그쵸? 그래서 베어링을 보니까 이제 품목분류 848이 샬라샬라 해가지고 HSK까지 하니까 얘 같은 경우는 관세율이 나와. 세율 적용 우선순위에 따라서 관세율이 나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 세율 적용을 보니까 FTA 원산지면서 안 줘. 그래서 기본 세율은 8%. 그다음에 WTO 협정 세율 같은 경우에는 8%인 거야. 8%. 똑같네. 또 뭐다? 실행 세율은 뭡니까? 결론. 실행 세율은 뭐예요? 8%야. 이게 7%면 이게 적용되겠지. 근데 뭐다? 8%야. 8%. 그래서 관세율은 뭐예요? 100만 달러 곱하기 몇 프로? 8%를 하는 거야. 8%. 8%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8만 원이야. 8만 원. 8만 원이 뭐다? 얘가 관세다. 관세. 세관장한테 내는 것이지. 근데 세관장은 우리는 세금을 요것만 냅니까? 관세만 내요? 모두 내? 부가세 되지. VAT 내야지. VAT 얼마예요? 뭐야? 어딨어? 100만 달러. VAT는 진짜 쓰네. 100만 달러. 100만 원. 100만
달러로 했구나. 100만 원유로 합시다. 이거 원자예요. 환율도 계산해야 되니까 귀찮잖아. 그죠? 원유로 해. 그래서 원이야, 원. 우리 원 합시다. 원. 100만 원이야. 8만 원? 이거 8만 원 나오지. 그래서 보면은 VAT는 100만 원 플러스 얼마? 8만 원. 가로 씌어. 곱하기 얼마? 10%입니다. 10%. 계산해 주세요. 108만 원에 10%면은 10만 8천 원? 네? 10만 8천 원. 10만 8천 원이다. 10만 8천 원이 VAT다. VAT. 그래서 우리 세관장은 관세도 세관장이 징수하고 부가세는 세무서에 징수합니까? 누가 징수해요? 부가세. 세무서 징수해? 네? 세무서장이 부가세 징수한다고? 미치겠다. 누구야 관세법? VAT는 누구 소관이야? 국세청, 세무서장 소관이야. 그런데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VAT, 내국세는 관세법 4조에 따라서 누가 징수해? 부가 징수해? 세관장이 부가 징수하잖아. 관세 징수의 예에 따라서 세무서장이 아니 세관장이 부가세도 징수하잖아. 왜 이래? 그렇죠? 이것도 뭐다? 세관장이 관세 징수의 예에 따라서 뭐다? 얘도 징수한다. 그렇죠? 그리고 징수만 하는 것이지 나중에 세무서장 줘. 세관장이 준단 말이야. 왜냐면 수입 물품에 대한 부가세니까. 수입 물품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알아요? 세관장이 가장 잘한다고. 그러니까 징수의 편의성을 하기 위해서 뭐다? 세관장이 징수하는 거야. 관세 징수의 예에 따라서. 예시에 따라서. 그렇죠? 왜냐면 관세는 수시세니까. 수시세니까. 하지만 부가세는 뭐예요? 기간세니까. 과세 기간이 끝날 때마다 매출, 매입 빼가지고 공제하거나 징수하거나 하잖아요. 그죠? 수입부 같은 경우는 뭐다? 세관장이 일단 징수하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관세 환급 파트에서 보면은 얘는 이제 잊어버리셔도 돼. VAT는. VAT는 어떻게 돼요? 얘가 만약에 10만 8천 원인데 뭐가 있다? 이게 매입세액이야. 매입세액. 매입세액. 그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물품을 가지고 만들어서 팔았겠지. 그럼 뭐가 있어? 매출세액이 나와. 매출세액. 과세기간 종료가 되면은 뭐 한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빼게 되면은 뭐다? 이게 많으면은 환급받고, 환급받고. 그죠? 이것이 뭐다? 매출세액에서 공제돼가지고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지. 자, 일반적으로 7월 25일까지 납부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끝이야. 끝. 이걸로 끝.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세라는 건데, 8만 원. 그래서 이 자 같은 경우에는 물품을 수입하는데 결론은 이제 100만 원이랑 물품 가격 100만 원이랑 관세 8만 원이 이제 내고 물품을 수입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자는 이제 물품들을 만듭니다. 잘 보셔야 돼. 자, 물품 보니까 에어백을 만드는 자재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얘도 있고 있어.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자재 중에 한 개 바로 뭐다? 여기가 이제 베어링이야. 베어링. 얘는 이제 어디서 들어왔다? 중국에서 들어온 베어링이야. 그리고 또 얘는 그 자재에 대해서 공급처, 구매처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똑같은 여기에 들어가는 베어링이 A-1이라는 품번인데 똑같은 A-1이라는 베어링을 뭔다? 얘는 이거를 국내에서 공급받아. 똑같은데. 왜냐? 이 에어백을 만들 때 베어링은 좀 몇 개가 들어가냐? 얘는 베어링은 이 A-1 베어링은 몇 개 들어가냐? 곱하기 2개가 들어가.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베어링은 2개 들어가는데 구매처 다변화를 위해서 베어링은 국내에서 공급받기도 하고 중국에서 수입하기도 해. 그래서 자기네 재고 창고에다가 중국 거, 우리나라 거 막 이렇게 베어링을 쌓아 놓겠지.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빼서 이렇게 쓰는 거다. 그쵸?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러한 물품은 한 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물품은 요것도 한 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물품도 한 개 들어가고, 요 물품도 한 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베어링 같은 경우에도 베어링은 2개가 들어가. 그래가지고 물품이 에어백이 만들어지는 거야. 에어백이. 그쵸?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다 국내에서 공급받았어요. 국내 공급받았습니다. 국내 공급. 얘들은 국내 공급받았고, 그 다음에 A-1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수입도 하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공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보다 얘는 다른 물품과 달리 관세가 묻어 있어. 물품 가격에, 구입 원가에. 그쵸? 자, 그래서 A는 다 맞는 다음에 어떻게? 요 에어백을 해외로 수출합니다.
얘는 8708 샬라샬라로 수출 신고가 되겠지. 에어백은. 그쵸?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에어백을 이제 만들어 수출을 해요. 수출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에어백을 구성하는 자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얘랑 얘 중 뭘 투입했냐? 베어링. 중국산 베어링을 여기다 투입한 거야. 그쵸? 그러면 이 물품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얼마 녹아 있습니까? 관세가 얼마 녹아 있을까요? 이 물품 같은 경우에는 한 개당 물품 가격이 에어백은 100만 원이야. 100만 원. 수출 FOB 금액이 100만 원이야. 100만 원.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한 개 에어백에는 관세가 얼마 묻어 있을까요? 100만 원에 관세가 얼마 포함되어 있을까? 얼마 포함되어 있을까? 계산해 봅시다. 얼마 포함되어 있을까? 보게 되면은 자, 지금 얘가 잘 보세요. 이거 쉬워. 보면은 얘가 지금 몇 개 수입했냐? 100개를 수입했다. 100개. 100개를 수입했다. 100개를 수입했다. 100개 대해서 100개 배열을 수입했는데 여기서 지금 관세가 얼마예요? 8만 원이잖아. 8만 원. 그러면은 이거 계산 안 돼요? 그러면은 배열이 한 개 관세 얼마야? 네? 8만을 100으로 나누세요. 그건 얼마입니까? 네? 800원이잖아. 뭐 어려워요? 어렵지. 지금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그죠? 하나에보다 800원이 녹아져 있어. 녹아져 있어.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물품을 수출을 했어. 자, 이 상황에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 왜냐? 이 베어링은 우리나라에서 소비될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관세를 일단 부과를 했는데 이 베어링은 어떻게 됐어요? 나갔잖아. 국내에서 소비가 되지가 않았잖아. 그쵸? 그러보다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잖아. 근데 중요한 게 있어.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가 맞지 받아야 한다는 틀린 답이야. 받을 수 있는 거야. 받아야 한다는 틀린 답이야. 틀린 답.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예요? 제가 업을 할 때, 관세에서 업을 할 때, 뭐야? 받을 수 있는데 안 받고 있어. 받게 하는 게 내 직업이라고. 내가 하는 거라고, 내가. 받을 수는 있어. 근데 업체에서는 뭐야? 몰라. 아이고, 그냥 몰라. 수입했나요? 베어링? 네, 수입했어요. 관세 냈어요. 만들어 수출했어요. 환급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이요? 관세 누굽니까? 환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래. 환급해 주세요. 환급 받아야 하는 데는 아니야. 이건 뭐야? 사장님 마인드지. 사장님은 당신 환급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겠지. 근데 몰라. 그래서 뭐예요? 받을 수가 있으니까 뭘 해야 돼? 의사 표시해야 돼. 누구한테? 세관한테. 그래서 뭐야? 이게 바로 뭐야? 환급 신청이야. 의사 표시. 환급 신청해야 돼. 근데 중요한 게 있어. 환급을 신청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8708 수출 신고를 하겠지. 8709 수출 신고 하겠지. 근데 여기다가 놓고 수출 신고 필증에다가 나 환급해줘 라고 쓰면은 세관장 어떡하냐? 깔깔깔깔깔 웃어. 그래 어떻게? 반려. 수출 신고 갖고 장난친다고 반려해. 뭐야? 얘는 이제 환급을 신청할 수가 있어. 근데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뭐 했어요? 우리가 계산기를 뚫어줬어. 계산을 했어. 그래서 내가 환급 신청할 때 뭐냐? 내가 얼마만큼의 관세를 환급을 받는지 계산기를 두드려가지고 내가 계산기를 두드려가지고 내가 해당하는 금액을 세관장한테 신청하는 거야. 내가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환급 신청이야. 그래서 뭐해서? 계산. 이게 바로 뭐야? 이게 소요랑 계산이야. 소요랑 계산. 에어백을 하나 만들 때 들어가는 자재에 대해서 뭐한다? 소요된 양을 계산하는 거야. 양을. 지금 이렇게 했지만 얘가 지금 에어백을 하나당 100만 원이잖아. 근데 100개로 수출했어. 100개. 그럼 얼마예요? 100 곱하기 100만 원 얼마야? 1억 수출했어. 1억. 그러면은 이 100개에 붙어있는 관세는 얼마예요? 이거 계산 못하면 혼납니다.
혼날 거야, 진짜. 자, 100개, 관세 얼마 묻었어? 다 계산했잖아. 한 개당 관세 얼마야? 800원이잖아. 800 곱하기 얼마? 100은 얼마야? 8만 원이잖아, 8만 원. 계산했잖아. 그쵸? 그럼 뭐야? 소요량 계산. 에어백 하나에 들어가는 베어링. 이게 바로 뭐다? 제품을 구성하는 자재에 대한 뭐다? 소요량이다. 소요량만 구하면은 수출 제품 한 개에 들어가는 자재에 대한 소요량만 구하고 그 자재 하나당 묻어있는 관세 800원을 구하면은 거기다가 수출 제품 개수만 곱하면은 뭐가 나와? 환급액이 나오네. 즉 이게 바로 뭐다? 소요량 계산. 이게 바로 뭐다? 환급 신청이야. 이게 엄청 쉽죠. 근데 실제 가면 이제 어렵지. 이제 가면은 또 이제 담당자한테 빨리 나 베어링 그 수입 신고표 좀 주세요. 없어졌어요. 관세가 안 줘요. 달라고 하세요. 안 줘요. 몰라요. 떨려요. 주세요. 저 지금 동성 XS 업체인데 관사님 지금 그때 수입 신고표증이랑 수입 신고 데이터 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지 왜 안 줘? 그죠? 수출 신고표 주세요. 없어요. 관사가 안 줘요. 유니패스 들어가서 뽑으세요. 뚝 하고 뽑아서 내가 가져가서 환급 신청하면 되는 거잖아. 나 그렇게 해. 다 내 마음이야. 왜냐? 환급 신청하는 거죠. 내가 자신 있다는데 내가 환급 신청하겠다 그거야. 과다한 거 안 하고. 그죠?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로직이야. 이게 관세 환급의 기본이야. 기본.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개별 환급이라 그래. 개별 환급. 원적인 방법. 이게 환급이지 나머지 환급이 아니에요. 환급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머릿속에 공부할 때. 그러니까 이런 게 설명 필요하니까 조금 시간을 좀 잡은 거예요. 환급편입법에 대해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관세가 묻은 자재를 수입해가지고 제조를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수출한 다음에 환급하는 걸 배웠어. 근데 이제 환급 신청 같은 경우에는 신청했어. 신청. 그래서 신청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얘가 물품 수출한 다음에 100년 있다가 환급을 받는다? 그러면 말이 안 돼. 그래서 뭐냐면은 환급 신청 뭐다? 기한 있어. 기한 있어. 환급 신청보다 기한이 있다. 기한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다? 권리야, 권리. 나는 이때까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권리가 있습니다. 자, 요걸 배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제 수출신고필증 볼 줄 알아야 돼. 보세요. 자, 여기 수출신고필증을 확대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 보면 여기 뭐가 있냐? 여기 나와 있지. 4, 3, 9, 7, 8, 1, 9, 얘 누구야? 3918? 나. 4는 뭐야? 법인. 뭐야? 연도. 여기 뭐가 있어? 어느 세관, 어느 수출가, 그 다음에 1년 번호, 그 다음에 X. X가 뭐야? 익스포트. 수출. 이게 뭐야? 수출신고 번호야. 수출신고 번호. 자, 여기 또 아래 뭐가 있냐? 여기 돼 있어. 수출자. 수출대행자. 여기 수출대행자 위에 있어. 근데 이렇게 쓰시다. 수출대행자. 옛날에 이제 수출을 잘 못해가지고 누구한테 맡기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수출 쿼터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에어백을 100만 개, 100개 수출 못한다. 그러면은 30만 개, 10만 개 쿼터를 갖고 있는 수출자들이 있어. 그들한테 내가 부품 만들어가지고 얘한테 줘야 돼. 쿼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수출 대행자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는 무의미하지. 그런 거 어디 있어. 자, 그리고 여기 아래 뭐가 있냐? 이게 제조자.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 환급 신청인이라고 되어 있어. 환급 신청인이라고. 잘 보셔야 돼. 되어 있어. 자, 그러면은 수출자, 수출 대행자 누굽니까? 저 회사야. 누구? A. A야, A. 제조자 누구예요? A야, A. 환급 신청인 누구예요? A야, A. 선생님, 쉽네요? 오, 쉬워. 그런데 A가 근데 이 에어백이 뭐냐? 일본에 에어백 만드는 회사가 있어. 그리고 우리나라가 있어. 그리고 중국이 있어. 어떻겠냐? 일본으로부터 에어백을 수입을 해. 에어백 8708. 얘는 관세가 8%야. 나쁘겠지? 그리고 이 에어백을 또 원상태로 여기로 수출을 해. 그래서 뭐다? 수출합니다. 그럼 얘가 수출자.
그럼 뭐야? 이때 수출신고 필증은 수출자 또는 수출 대행자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B라고 합시다. 수출자 누구? B. 제조자 누구야? 제조자 누굽니까? 네? 제조자 누구야? 머리를 써봐봐. 상상의 날개는. 이런 게 IQ 테스트야. 그 지성, 감성을 알 수 있는 거. 뭡니까? 저 뭐야? 이거 제주자 누구야? 이거 제주 맞췄잖아. 이거 맞췄는데 왜 얘는 못 맞춰? 어? 이게 봐, 이게 봐. 봐, 누나 봐, 이게 봐, 누나. 누나, 이거 제주자 누굽니까? 쟤 누구야, 형? 어? 일본? 일본? 좋은 생각이야.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우리나라 관세권 같은 경우 관세를 보게 되면은 이런 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이거야. 모르겠다라는 거야. 미상이야, 미상. 미상이야, 미상. 그러면은 환급 신청자는 누구네요? 1, 2, 얘는 이렇게 되어 있어. 1 또는 2라고 되어 있어. 환급 신청자는 누구입니까? 1이야, 1. 깔끔하죠? 깔끔하잖아. 깔끔하잖아. 그쵸? 이걸 또 이해시켜드릴게. 그리고 이게 있어. 자, 우리나라에서 얘가 중국으로 에어백을만 수출을 해. 에어백도 수출하고 자동차 바퀴도 수출하고 이것저것 다 수출해.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는 근데 에어백, 자동차 바퀴, 차체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수출 신고해. 근데 수출 신고는 하나가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수출 신고는 적재 단위 별이니까. 적재 단위 별.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야? 수출자. 는 B. 근데 이것들이 다 국내에서 제조가 된 거야. 국내에 제조된 거를 원상태로 매입해가지고 얘가 수출하는 거야. 그러면은 제조자는 누굽니까? 응? 제조자 누구야? 제조자 누구야? 빨리 얘기해봐. 맞췄으니까. 근데 미안하지만 여기는 한 명만 들어가. 한 명만. 한 명만 들어가. 그럼 누굴 넣어요? 누굴 넣어? 이럴 때도 뭐다? 미상. 제주자가 2인 이상 경우에는 어떻게 넣어? 미상이야, 미상. 미상. 그리고 환급 신청자 누구야? 예, 1번. 이게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쵸? 아직 안 끝났어요. 잘 보셔야 돼. 시간 좀 멈춰봐봐. 좀 더 설명하니까. 자, 그래서 보면은 이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한 프로세스 보게 되면은 환급 신청에는 뭐다? A야, A. A야, A. 두말 없이 A지.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자, 관세사 같은 경우에는 이걸 누가 작성하는 수신급증을 관세사가 작성을 하는 거야. 관세사가. 그런데 잘 보세요. 관세 작성하는데 이 관세사가 잠깐 술을 먹었어. 술을 좀 먹었습니다. 사은모니랑 같이 낮술 좀 먹었어. 그래서 이걸 수신고하는데 근데 이 업체가 신규 업체야. 신규 업체. 그리고 이 업체가 제조자인지 뭔지도 몰라. 그냥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디 관사죠? 네. 인터넷 보고 전화드렸어요. 예. 이거 출신권 좀 해주세요. 네, 끊어요. 네, 끊어요. 네, 서류 주세요. 했어. 근데 이 관세사에서 입력할 때, 어떻게 했냐, 신고할 때. 수출자, 당연히 A지. 근데 이 업체가 신규 업체다 보니까 그런 거야. 아휴, 환급 모르겠지? 하면서 얘를 어떻게? 미상이라고 하는 거야. 미상이라고. 얘가 제조자인지 물어보지도 않는 거야. 뭐다? 모르니까 미상이라고 하는 거야. 수출 신고는 다 돼요. 다 돼. 그리고 환급 신청인도 얘는 1번, 얘는 2번인데 에휴 모르겠다.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시간 흘렀어. 이 화주가 나한테 왔어. 환사님, 우리가 수출 신고 필증 맨 아래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관장 기재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당 물품은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사에게 문의하세요라고 이제 기재에 써져 있어요. 그 나한테 이제 찾아온 거야. 관세 이거 환급돼요? 네. 그거 제조했어요? 이거 제조할 때 배열은 수입했어요? 수입했습니다. 환급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환급해 주세요. 그 수출 필증 나한테 딱 줬어. 이게 딱 나한테 온 거지. 자, 봅시다. 봤어. 자, 수출했죠? 네, 맞아요. 저예요. A예요. 자, 제조했어요? 네, 제가 제조했어요. 전부 다? 네, 제가 전부 다 했어요. 진짜? 근데 여기 미상이에요. 몰라요. 저 관사가 그랬어요. 어머나. 근데 환급 신청도 뭐야? 2번으로 되어 있어. A, 환급할 수가 있다? 환급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돼? 얘를 정정을 해야 돼. 정정. 어떻게? 1번으로. 잘 보시면은 환급 신청인으로 기재된 거는 뭐다? 환급은 뭐다? 환급할 수 있는 거는 권리다. 권리. 적었네. 권리다. 라고. 권리 같은 경우는 뭐다?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뭐다? 양도 등이 필요해.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 양도, 양수도 계약서, 임감 증명서, 임감 도장 이런 게 다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이거를 바꿔줘. 왜냐? 보시면은 수출자는 A고 제조자를 뭐 B로 했어. B. 그리고 환급 신청인을 B로 했어. 근데 원래 환급은 A가 받아야 돼. 근데 B를 A로 고쳐야 돼. 뭐 한다? B가 A한테 권리를 양도해야 돼. 그리고 양도하기 위해서 뭐다? 양수도 계약서, 인감 증명서, 인감 도장 그게만 있어야 있고 수출신고필증 정정 신청해주면이 이걸 바꿔줘. 아, 환급은 권리구나. 권리. 라고 하셔야 돼. 그래서 권리가 있는 자가 뭐 한다? 환급 신청할 수가 있는 거야. 권리가 있는 자가. 그죠? 자, 이제 기한적인 거고, 기한. 그래서 보시면 아래 썼어요. 환급 신청은 뭐다? 권리다. 권리. 권리는 일정 기한 내에 써야 된다. 잠자고 있는 권리는 권리가 아니다. 세관도 제척기한 그런 게 있잖아. 소멸시효 같은 거. 그죠? 기한이 있어. 자, 기한이 있습니다. 요걸 볼게요. 아우, 잘한다, 진짜, 씨. 자, 저 물품은 2019년, 뒤로 합시다. 가운데. 2019년, 며칠이야? 10월 23일 날 수출 신고가 수리가 되었습니다. 수출 신고가 수리가 되었어. 수리. 10월 23일 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수출 신고 수리부터 몇 년? 2년. 2년 내에 뭘 해야 된다? 환급 신청을 해야 돼. 수출신고시부터 2년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해야 돼. 2년이 넘었다? 그럼 세관이 이렇게 합니다. 아, 얘는 환급을 받을 생각이 아예 없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수출신고시부터 2년 내에 환급 신청을 해야 돼. 환급 신청. 그렇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수출신고, 이때부터 수출신고 처리는 10월 23일이야.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보면은 얘가 이 베어링을 어디 있어? 이 베어링을 계속적으로 수입할 거 아니야. 계속적으로 수입할 거 아니야. 아니 수출신고 수리가 됐는데도 뭐다? 이때도 계속 수입 신고였어. 신고 계속 수입 신고하고 있어. 계속.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제품에 대한 환급 신청은 2년인데 끝났어. 얘는 수출 신고 수리부터 2년 내에 환급 신청하는 거 끝났는데 그러면은 어떠한 계속 수입 신고되고 있는 베어링에 대해서 어떠한 베어링에 대해서 환급은 신청할 수 있는지 그 기간적인 또 그 한계가 있어. 뭐냐? 수출 신고 중요합니다. 이거 수출 신고 수리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빡 해가지고 2년 이내에 뭐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수리가 된 자재에 대해서보다 환급을 신청할 수가 있어. 환급을 신청. 그러니까 수출신고 수리 통과한 달에 말일부터 쭉 빽해가지고 2년 이내에 수입신고한 모든 베어링은 뭐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베어링은 다 아무거나 환급을 신청할 수가 있어. 해당 물품에 소요된 자재로 해가지고 환급을 신청할 수가 있다. 이게 기한이야, 기한. 근데 보면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잘 보세요. 문제. 자, 2019년 10월 23일 날 수출 신고가 수리가 됐습니다. 그럼 수리로부터 언제까지 선적을 해야 돼요? 배나 비행계? 큰일 났다. 그래. 알면서 왜 얘기 안 했어? 30일. 그렇지. 그래. 알았어. 1년 연장 가능하고. 30일. 그쵸? 근데 2019년 10월 23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적을 해야 되는데 얘는 선적을 언제 했냐? 2019년
10월 30일 날 수출신고 수리는 미리 해놓고 10월 30일 날 선적을 했어. 괜찮네. 했네. 7일 있다 했네. 선적했네. 괜찮네. 23일이나 빨리 했네. 괜찮네. 했네. 했어. 근데 중요한 게 있어. 2019년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이때 있죠. 이때 이 사람은 이때 수출신고 수리된 거에서 환급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이거 보면은 있어 없어?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아무 때나 환급 신청하면 돼. 그러면은 2019년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 해당 기간 이내에 환급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이것만 보고 얘기하라. 있지. 그런데 안 돼. 뭐냐? 수출신고 수리가 되고 선적이 완료가 돼야지만이 환급을 신청을 할 수가 있어. 뭐냐? 우리나라에 그 배나 항공기 타가지고 떠나버려야지만이 환급을 신청을 할 수가 있어. 이거는 법에 있다 없다? 없어. 이게 어디 있어요? 고시에 있어. 써야 돼 안 써야 돼? 이거는 써야 돼. 이게 고시의 그 많은 내용 중에서 항상 뚝 요거 욕뿅 하고 쓸 게 바로 이거야. 가로 쓴 거지. 선적이 완료될 것을 전제로. 근데 다른 사람들은 수출신고실부터 2년 이내 환급. 근데 얘는 선적된 것을 전제로 근거 땡땡 고시라고 적었어. 최종적 이걸 붙잡았어. 이게 뭐야? 이 새끼 뭐야 이거? 10점 만점에 15점. 당연하지. 그죠? 그래서 보면은 선적이 완료되고 전제를 해가지고 환급 신청을 해야 돼요. 보면은. 그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거죠. 또 문제. 계속 문제야. 이거 맞히면 쉴 거야. 자, 2019년 10월 23일 날 수출신고 출고됐어. 근데 2019년 10월 25일에 또 중국으로부터 베어링이 들어왔다. 그리고 이게 8%다. 관세 냈어. 문제. 2019년 10월 23일 날 에어백은 제조가 돼가지고 저기 뭐 독일로 수출을 했습니다. 근데 에어백에 들어가는 자재는 계속 수입 신고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2019년 10월 25일 날 베어링이 수입이 됐어. 물품은 이미 만들어졌네. 10월 23일 날. 그쵸? 근데 자재는 10월 25일 날 수입이 됐네. 그러면은 해당 물품에 대해서 2019년 10월 25일 날 수입된 요 자재에 대해서 환급할 수 있다 없다? 잘 보세요. 수출신고 수리된 이후에 수입된 자재에 대해서 저거 수출신고 필증이랑 연계해서 환급할 수가 있다 없다? 규정만 보면은 왜 없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수출신고 수리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뺏기가지고 수입신고 수리 뭐야? 이게 돼 있으면은 2019년 10월 달이야. 그죠? 뭐 돼 있으면은 10월 23일 여기야. 23일. 이게 23일. 여기 뭐야? 10월 며칠가 있어? 1, 2 며칠가 있습니까? 30일? 30일까지 있어. 30일까지 있어? 31일이야. 수출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부터 수입 신고 수리가 된 자재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겠대. 25일 날 수입 신고 수리가 된 자재야. 할 수 있냐 없냐? 있지. 있어. 그게 뭐보다? 환급은 실물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서류 갖고 하는 것이지. 말이 안 되잖아. 일반 상상하기에는. 아니, 물품이 2019년 10월 23일 날 수출 신고 수리가 됐다면은 한 2019년 10월 20일 날 만들어졌겠지. 만나줬겠지. 근데 거기에 들어간 자재는 수출신고 수리일 이후인 25일날 수입신고 수리가 된 자재야. 근데 뭐다? 이것도 돼. 결론 뭐냐? 어느 달에 수출신고 수리가 된 물품 같은 경우에는 결론 뭐다? 말일내 수출신고가 된 걸로 간주하는 거야. 그러니까 10월 1일날 수출신고 수리가 됐어. 걔는 뭐다? 10월 31일 날 수출 신고가 수리된 걸로 간주를 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다? 이것도 뭐다? 환급 자재로 쓸 수가 있어. 이해되세요? 이게
환급이야. 관세 환급. 그게 뭐다? 관세 환급은 서류로만 돌아가는 거죠. 서류로만. 그래서 시간이 없네. 보면은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서류로만 돌아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여기까지 좀 합시다. 보면은 수출신고는 번호가 있어요. 43978 19 XXX 임포트 수입이야.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수출신고표증 한 건이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HSK별로 뭐가 있다? 이게 달라. 이건 SK가 A고 B고 C고 D야. 이게 한 번에 수출신고가 돼. 그럼 이거별로 뭐가 있다? 얘는 1란. 수입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에서 한 번에 한 BL로 에어백이 수입됐다. 베어링이 수입됐다. 고무 바퀴가 수입됐다. 뭐다? HSK가 다 다르잖아. 이거는 1란, 2란, 3란, 4란 요렇게 수입신고해. 그러니까 수입신고필증은 한 장이 아니라 100장, 200장도 될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러면은 1란 뭐다? 여기에 보면은 에어백도 규격이 있어. 얘는 A-1이라는 규격, 얘는 B-2라는 규격, 얘는 B-3이라는 규격. 규격이 많잖아. 종류가 있잖아. 이것이 바로 뭐다? 이거는 뭐다? 행이래. 행. 1행, 2행, 3행이라 그래. 3행.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베어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어링. 그리고 아까 A-1이 바로 아까 요거지. 요거 A-1이 바로 요거지. 그렇죠? A-1은 몇 개야? 얘는 아까 100개가 수입됐어. 100개가. 얘는 10개 수입됐어. 그렇죠? 우리가 환급 신청을 할 때 어떠한 수출신고필증 4397855에 대한 수출신고필증에 대해서 뭐다? 환급 신청할 때 뭘 한다? 수입신고 번호, 그 다음에 란번호, 그 다음에 행번호를 아래랑 여기랑 연계를 시켜. 그래서 우리가 아까 몇 개 수했어요? 여기서 수출을 50개를 했다. 그럼 몇 개 쓴 거야? 하나 1대1이니까 50개 쓴 거지. 환급 신청하면 어떻게 된다? 이 세간에 박힌 이 100개가 어떻게 바뀌어? 50개로 바뀌어. 이게 바로 뭐다? 잔량이야, 잔량. 그러니까 수입신고 필증이 다 뭐다? 돈이야, 돈. 납부색 증빙이란 말이야. 납부색 증빙.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환급을 계산할 때 여기서 요거 100개 중에서 50개. 세액이 100만 원이다? 50만 원을 썼다라고 수입 신고를 해. 그러면 세간에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수입 신고된 잔량 100개 얼마 납부했던 것이 50개로 줄어들고 반으로 세금 줄어든 것이지. 이게 환급이야, 환급.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계속 이렇게 수입된다. 내가 어느 수입 신고 필증을 쓰는지는 내 자유야. 내 자유. 그런데 잘 보시면은 얘가 100개인데 어느 날은 단가가 단가 얼마였을까? 어느 날 단가가 100달러? 100원이죠. 어느 날 단가 100원이고, 어느 날은 단가가 120원이고, 어느 때 수입 신고할 때는 130원이야. 그러면은, 내가 사장이라면은, 어떤 거를 자재로 쓰고 싶어? 환급 신청할 때? 이걸 쓰겠지. 그래도 돼. 근데 이런 거를 악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있다? 수입신고 필증을 쓰는 것들을 제한을 하게 할 수가 있어. 너 왜 이것만 써? 그래서 수입신고 필증에 대한 환급에 쓸 수 있는 기한을 제한하거나 짧게. 그러니까 요 기한을 짧게 하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기한을 짧게. 3개월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이때 100개가 수입됐어. 근데 이거는 뭐다? 30개만 환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할 거였어. 이게 바로 뭐다? 환급 제한이야. 조문에 있어요. 환급 제한이야. 환급 제한. 이게 바로. 머리 숱수가 있잖아. 머리 숱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환급이 다 뭐예요? 납부세 보면은 다 과세 가격과 상관이 있어. 보면은 머리도 쓰는 거지. 우리 다국적 기업이야. 단가를 높이자. 어차피 환급 받을 거니까 제조하게 되면 머리 쓸 수가 있다. 이렇게. 그렇죠? 이게 바로 뭐다? 가장 기본적인 개별 환급에 대한 프로세스다. 이게 우리 시험에서 지금 다 한 거야. 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간중간 조금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머릿속에 알고 있는 다음에 얘를 봐야지. 하고 본다? 기억이 안 남습니다. 그렇죠?
자, 잠깐 쉬었다가 우리 좀 더 설명하고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